잘생긴 게 최고야. 짜릿해. 언제나 새로워. 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얼빠라고 부르겠지만 뭔 상관인가요? 취향은 존중받아야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차피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하니까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어쨌든 이런 곧 죽어도 잘생긴 게 좋아,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가 아닌 캐릭터. 잘생긴 남자는 기본적으로 예쁜 여자보다 그 수가 적습니다. 남자들은 외모보단 능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미는 사람도 성형을 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는 여자보다 그 비율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으로 인해 일반적인 예쁜 여자들만큼 사랑받는 편입니다. 즉 지나치게 외로워지거나 애정결핍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잘생긴 남자라고 해서 항상 사랑만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종종 거절당하기도 해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순수한 외모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면을 함께 보니까요. 하지만 거절을 당하는 게 디폴트 값이 일반 남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예쁘장한 여자 정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적당히 대시도 받아보고 먼저 다가가서 성공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잡았다가 잃어보기도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연애 패턴, 연애 사이클을 겪게 되죠. 그렇게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넘치는 게 아닌 적정량의 사랑을 나누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에는 복합적인 부분이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의 매력을 따질 때도 특정 한 가지 조건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자의 외모가 일정 커트라인만 넘으면 다른 여러 가지 면들도 보려고 하죠. 그럼 결국 외모가 가장 뛰어난 여자가 아닌 적당히 예쁘장하면서 능력도 있고 성격에 확실한 색깔이 있는 여자에게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순수한 외모보다는 여자의 매력 있는 캐릭터, 팔방미인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잘생긴 남자를 만난다면 그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모델급, 인스타 팔로워 몇만 명 이상의 존예녀라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여자만큼 예쁘지 않더라도 나만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고 성실히 내 할 일을 잘하면서 살고 있다면 꿀릴 것 하나도 없고 남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 외모만 보는 잘생긴 남자. 근데 순수 외모만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더 얼굴, 몸매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가면서 깐깐하게 구는 경우죠. 바로 잘생기기만 한 남자, 외모밖에 가진 게 없는 남자예요. 자기가 외모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상대를 평가할 때도 1차원적인 외모만 미친 듯이 따지는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로는 돈만 많은 남자가 있겠네요. 매력도 없고 성격도 별론데 모든 것을 올인해 돈만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로 여자의 외모만 오지게 따지는 남자. 어쨌든 여러분이 잘생긴 그 남자에게 앞서 얘기했던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줬는데도 순수 외모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면 아마 그 남자는 잘생긴 것 외에는 딱히 다른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남자도 나이를 먹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 결국 남자는 외모보다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보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부터 잘생기기만 했던 이 친구들이 오히려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면서 외모만 믿고 깝치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대화 잘 통하고 편안한 무난한 여자한테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현실을 모른 채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계속 그렇게 사는 노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잘생긴 남자.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순간이 찾아오죠. 잘생긴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의 인생은 큰 틀에서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그때 이들이 다른 보통 남자들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외모를 이용해서 삐뚤어지는 거. 어떤 일에 절망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든 사람 자체의 배신감을 느꼈든 여자들한테 잘 먹히는 자기 외모를 이용해 쾌락만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흑화 시즌, 발정기라고 불러요. 이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극소수는 평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사바사입니다. 어쨌든 이 흑화 시즌에 있는 남자는 당연히 안 만나시는 게 좋겠죠. 물론 그때도 그들은 여전히 잘생겼기 때문에 나름 퇴폐미가 있어서 섹시하기도 하겠지만 그저 맛 좋은 불량식품인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만날수록 분명히 탈이 나요. 어차피 한 여자한테 정착할 리도 없고 정착하더라도 그 여자를 본진으로 둔 채 오는 여자 안 맞고 자기도 좀 들이대주면서 여러 여자를 컬렉팅하려고 할 테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만났던 여자의 한 명이 저랑 만날 때는 정말 긍정적이고 천진하고 귀여움 그 자체였는데 나중에 이런 흑화 중인 남자 한 명 길게 만났다가 제대로 남자 불신에 빠지고 우울감에 몇 년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한테 상담도 받고 본인도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지금은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얼굴만 보고 남자 사귀다가 잘못 걸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잘생겼는데 어울리지 않게 계속 들이댄다. 잘생겼는데 계속 밤거리를 전전한다. 잘생겼는데 괜히 고독한 척 외로운 척한다. 네, 클럽에서 흔들고 있는 수많은 잘생긴 남자들의 특징이죠. 보통 잘생긴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거나 잘생긴 남자의 마인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해. 어차피 네가 안 들이대면 다른 여자가 채갈 거야. 만 얘기하고 끝인 경우가 많던데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그 남자를 잡기엔 부족해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있나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 건 어떤 남자에게든 당연히 효과적인 거고 그 이상으로 앞서 얘기했던 어떤 다양한 매력과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줄지 그 남자가 흑화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까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생긴 그 남자의 얼굴을 원 없이 바라보며 기분 좋게 연애할 날이 올 겁니다. 얼빠는 아니지만 잘생긴 남자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바코였습니다.